어떤 파이어족은 조기 은퇴 1년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수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실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은퇴 후 가장 큰 위험이 생활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삶의 구조와 마음의 균형이었습니다. 재정을 충분히 준비해 은퇴한 46세 박 씨의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박 씨는 8억을 모아 4% 인출 전략을 세웠고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석 달이 지나자 그는 매일 새벽에 깨는 잠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 질문이 그의 일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돈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자신이 쓸모없어진 것 같다는 감각은 견고했던 재정 계획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 뒤에 숨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돈은 계산할 수 있지만 마음은 계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재정은 통장에 찍히지만 자존감은 눈에 보이지 않고 관계는 내 의지대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이어족의 실패는 재정이 아니라 심리와 사회적 기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5년의 FIRE 준비 끝에 43세에 은퇴한 김 씨는 은퇴 첫날부터 자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그는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출근이 사라지자 시간은 넓어졌지만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24시간이 전부 제 시간이 되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자 그의 소비는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보상 소비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는 돈이 먼저 바닥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고. 그 무너진 마음이 소비를 불러오고 관계를 흔들고 재정 계획까지 무너뜨린다고. 은퇴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이 충분한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불안할 줄 몰랐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재정적 성공이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얼마를 모았는가 보다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박 씨는 결국 은퇴 10개월 만에 다시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역할을 잃어버린 자신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이 있는 삶이 자신을 붙잡아 준다는 것을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파이어족의 진짜 위험은 재정이 아니라 정체성과 일상 구조입니다. 은퇴 전까지는 회사가 나의 하루를 설계해 줬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내가 나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시간을 쓰는 능력, 일상의 루틴을 만드는 능력,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은 퇴직금이나 배당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파이어족 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충분했지만 마음을 준비하지 못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은퇴 후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결국 은퇴는 돈으로 시작하지만 삶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재정 계획은 은퇴를 가능하게 만들지만 심리와 관계, 일상 구조는 은퇴를 지속하게 만듭니다. 이 부분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는 조기 은퇴는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공백과 흔들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돈은 은퇴의 조건이고 삶은 은퇴의 방향입니다. 조건은 채우면 끝나지만 방향은 매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라는 말이 나의 미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재정만큼이나 마음의 구조와 하루의 루틴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파이어족이 은퇴 이후 가장 많이 남기는 말 중 하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라는 한 문장이다. 이 문장은 조기 은퇴라는 선택이 단순한 재정적 도전이 아니라 심리와 관계와 정체성의 전면적인 재구성이라는 사실을 담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은퇴를 돈의 문제로 이해한다. 얼마를 모았는가, 몇 % 인출 전략을 쓸 것인가, 배당 소득이 안정적인가 같은 질문이 은퇴 준비의 중심을 차지한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생활이 흔들릴 때는 재정보다는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심리적 균열은 생활 구조 전반을 흔들어 결국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그래서 은퇴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동일한 고백을 남긴다. 돈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무너졌다고 말한다. 실제 파이어족 사례를 살펴보면 이 말의 의미는 더 명확해진다. 직장을 떠나기 전 박 씨는 누구보다 치밀하게 은퇴를 준비한 사람이었다. 그는 생활비를 정교하게 계산했고 자산 인출 계획도 완벽했다. 일을 그만두는 순간부터 그는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런데 은퇴 석 달이 지나면서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잠에서 갑자기 깨는 일이 반복됐고 하루가 길어지는데도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가 느낀 불안은 통장 잔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오히려 안정적인 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점점 쓸모없는 존재로 변해가는 것 같다는 상실감이 불안의 중심이었다. 직장이라는 무대에서 사라진 뒤 남겨진 건 빈 시간과 무너진 정체성이었다. 이 감정은 재정 계획을 다시 검토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은퇴를 유지할 자신이 없다는 판단까지 하게 되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 사람들은 돈이 넉넉하면 마음도 편안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은퇴 후의 불안은 돈의 부족에서 오지 않는다. 대부분의 불안은 마음의 기반이 사라지면서 생겨나는 정체성의 혼란에서 시작된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단순히 월급을 주는 기능을 넘어 자아를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었다. 나를 설명하는 문장 중 가장 앞에 놓이던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정의가 사라지고 나면 사람의 내면은 방향을 잃는다. 특히 조기 은퇴자들에게 이 혼란은 더욱 큰 파고로 다가온다. 또래들이 여전히 현장에서 경쟁하고 성과를 내는 동안 자신만 체계 밖으로 튕겨져 나온 느낌은 자존감을 급격하게 흔들어 놓는다. 또 다른 사례인 김 씨 역시 재정적으로는 성공적인 은퇴에 가까웠다.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목표 자산을 채웠고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은퇴 직후 그는 삶의 자유를 실감했고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며 원하는 활동을 탐색했다. 그런데 2달이 지나자 그의 하루는 급격히 무너졌다.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지만 무엇을 좋아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고 어디에 시간을 써야 하는지 정해지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갔다. 과거 직장은 그의 하루를 구조화해줬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은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하루를 여는 심리적 닷이었다. 이 닷이 사라지자 시간은 자유가 아니라 공백이 되었다. 그는 이 공백을 견디기 어려워 소비로 감정을 처리하기 시작했고 식비부터 취미 지출까지 폭증했다. 이것은 단순한 소비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가 만들어낸 심리적 보상 행동이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한다. 은퇴 후의 붕괴는 재정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람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마음의 안정과 하루의 구조다. 은퇴 전까지 우리가 누리던 대부분의 질서는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다. 회사가 정해준 일정과 역할은 나의 하루를 규칙적으로 만들어 주었다. 퇴사와 동시에 이 질서는 사라지고 오롯이 스스로 하루를 구성해야 한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 훈련을 해본 적이 없다는 점이다. 자유롭게 시간을 쓰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정신적 노동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은퇴자들은 처음으로 시간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리적 피로감을 느낀다. 이 피로감이 누적되면 무기력함과 불안이 깊어지고 결국 재정적인 의사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은퇴자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 중 하나가 이렇게 불안할 줄 몰랐다는 고백이다. 놀라운 사실은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 말이 더 많이 나온다는 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재정적 성공은 심리적 안정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대가 깨질 때 실망은 더 크게 다가온다. 돈이 충분한데도 안정감이 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재정은 은퇴의 조건을 해결해 줄 뿐 삶의 방향까지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 조건만 갖춘 채 방향을 잃으면 사람은 흔들리게 되어 있다. 박 씨가 은퇴 10개월 만에 다시 일을 찾게 된 이유도 이와 같다. 그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역할이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하루의 의미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무언가를 원했다. 다시 일을 시작하자 그의 불안은 크게 줄었고 생활은 다시 안정된 흐름을 찾았다. 이것은 일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정체성과 시간 구조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파이어족들이 은퇴 이후 다시 일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재정적 필요보다는 심리적 생존을 위해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것이다. 결국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의 고백을 넘어 은퇴 후 삶의 본질을 말해준다. 은퇴는 돈으로 시작되지만 돈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은퇴가 지속 가능하려면 삶의 구조가 필요하다. 하루를 여는 작은 루틴, 나를 필요로 하는 역할, 감정의 균형을 지킬 수 있는 관계, 시간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정신적 근육이 필요하다. 이 기반 없이 맞는 은퇴는 재정적 여유와 상관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글을 읽는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이다. 돈은 은퇴의 조건일 뿐 삶의 기반이 아니다. 조건을 채웠다고 해서 방향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방향을 만드는 것은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이며 마음의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을 붙잡아 줄 구조다. 은퇴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단단한 삶의 구조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이 나의 미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재정과 함께 마음과 관계와 시간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 은퇴는 준비의 양이 아니라 준비의 균형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